안녕하세요. 일가루 경매의 김준형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용인에 8억까지 떨어진 다가구 주택이 경매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제가 이 물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정보지를 참조를 해보면 위반 건축물로 표현은 되어 있진 않은 건물이고요. 건축물 대장상에도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입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이 건물이 문제가 있는 건물인데요.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저와 함께 이 건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용인시 영덕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경매 물건 보러 나왔습니다. 주변은 이렇게 전부 다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는 단지이고요. 인근에 일자리는 충분히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오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가 상당히 많이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건물이고요. 지금 보면 저기 전면에 보이는 저 건물이 오늘 경매로 나온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은 79평 정도가 되고요. 건물의 면적은 130평 정도가 됩니다. 근데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지금 위반 건축물로 등재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제가 내부를 보면서 좀 판단을 해보기로 할게요. 근데 경매정보지의 감정평가서를 보니까 저기 탑층 부분에 지금 제시의 물건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저 부분도 위반 건축물로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1층은 필로티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건물의 전면은 비교적 깔끔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물의 측면도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측면은 이렇게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1층에도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2층, 3층도 전부 다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도시가스 배관압은 건물 측면으로 위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전부 다 열린 곳으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건물의 뒷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건물의 뒷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건물의 뒷면을 한번 보니까 특별한 하자는 없어 보이는 그런 건물이에요. 건물의 전면과 다르게 건물의 측면과 후면에는 건물에 조금 노후도가 느껴지는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이제 건물 내부로 들어가서 내부 구조를 한번 볼 건데요. 건물 전면 1층에는 주차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차는 지금 3대 정도 가능해 보이는 그런 현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입구로 들어가는 오른쪽에는 이렇게 분리수거함이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분리수거함 옆쪽으로 보니까 토지의 경계는 지금 이쯤으로 이렇게 되어 보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건물의 오른쪽 측면인데요. 오른쪽 측면을 이렇게 봐도 지금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도 보이고요. 에어컨은 아마 내부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건물 왼쪽에 보니까 에어컨 실외기가 좀 많은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편함을 보니까 우편함 같은 경우에는 우편함이 그렇게 많이 방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건물의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건물로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오른쪽에 103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101호와 106 이렇게 두 개 호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구조에 대해서는 도면을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건물 내부는 이렇게 페인트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쪽은 건물 외부와 동일하게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2층도 총 3개 호실로 되어 있는데요. 201호부터 203호까지 이렇게 3개 호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층으로 좀 올라가 볼게요. 건물 내부는 그렇게 컨디션은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뭐 현장을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 내벽이 상당히 좀 어두운 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이 좀 어두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요. 여기는 301호고요, 302호, 303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이렇게 막혀 있어요. 여기는 별도로 누군가가 사용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이 열리나 한번 볼까요? 네, 문은 열리네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층으로 올라갔는데요. 여기 위층에도 지금 2개의 호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가 지금 304호라고 보이고 있고요. 305호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2개의 호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무단층 축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건물도 도면과 다르게 대수선으로 위반 사항으로 적발될 확률이 있는 그런 집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물 내부 한번 쭉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전면에 보이는 이쪽은 옥상으로 나가는 문 같은데요.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은 잠겨 있어서 옥상으로 나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내려가면서 건물의 내부를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용인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아마 가구수 제한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근방의 수요는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 때문에 호실을 별도로 쪼개는 좀 아쉬운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 건물 외부로 나왔는데요.
지금 저기 앞에 보면 저렇게 놀이터도 위치해 있고요. 근처는 상당히 조용합니다. 이쪽에는 지금 교회도 위치해 있고요. 근처를 한번 전반적으로 쭉 둘러봐 드릴게요. 네, 동네는 이러한 동네이고요. 이 동네는 상당히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건물에 조금 하자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사무실에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 영상을 살펴보고 왔는데요. 현장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1층과 옥상은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건물입니다. 제가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영상에서 보면 1층이 총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감정평가사의 도면을 보니까 101호부터 103호까지 감정평가사가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101호와 102호를 합친 부분이 정상적인 건축물이고요. 이렇게 해서 한 가구로 등재가 되는 게 건축물 대장과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도면을 보니까 101호는 지금 1.5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관의 출입문은 지금 이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101호와 102호의 이 문을 막은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문만 만들어주고 101호에 출입하는 문만 막으면 원상복구는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 주택입니다. 102호 같은 경우에는 투룸의 구조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방은 2개가 위치해 있고 주방 겸 거실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욕실은 하나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물건을 검토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101호와 102호를 원상복구를 해서 주인 세대로 거주를 하는 것이 저는 괜찮아 보이는 그런 주택입니다. 원상복구에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은 주택이고요. 그리고 103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준공 당시에는 주택으로 사용했던 부분은 아닌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이 도면을 보니까 욕실도 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준공을 하고 개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준공 당시에는 아마 창고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공간을 설계해 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1층은 원상복구 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주택으로 판단이 됩니다. 2층 같은 경우에는 투룸 3개의 호실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01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투룸으로 되어 있고요. 202호도 투룸, 203호도 투룸의 구조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요. 현장 영상과도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건축물 대장은 잠시 후에 확인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층 같은 경우에도 2층과 동일한 구조로 투룸 3개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현황과 도면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정평가서에 있는 옥탑층의 도면입니다. 옥탑층에는 지금 304호와 305호 2개 호실이 위치해 있는데요. 투룸의 구조로 적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면적은 약 12평 정도로 되어 보이는데요. 지금 304호와 305호 옥탑층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증축을 한 위반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마 낙찰을 받는다면 이 건물은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건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검토를 하고 계신다면 3층 원상복구와 그리고 1층 원상복구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입찰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경매 목적물의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위치해 있는 주택이고요. 인근에는 다가구 주택과 상가주택이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신갈 IC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은 무난해 보이고요. 그리고 수원 영통과 인접해 있어서 수원 영통의 생활권도 누릴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수원 삼성전자가 위치해 있고요. 삼성전자까지는 차량으로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동이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지식산업센터가 위치해 있는데요. 흥덕 IT밸리가 위치해 있어서 아마 이 흥덕 IT밸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요도 일정 부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지역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인근에 그렇다 할 일자리 수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방문을 해서 수요층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월세 시세도 당연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매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12356번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109-13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79평 정도 되고요. 건물의 면적은 130평 정도 됩니다. 감정가는 최초에 12억에 감정평가가 되었는데요. 최저가는 30% 떨어진 금액인 8억 7천만 원부터 진행이 되는 물건입니다. 매각기일은 2025년 5월 16일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정도 남은 경매 물건입니다.
그리고 토지 건물의 현황을 보니까 토지는 한 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건물은 1층부터 3층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위반사항으로 등재는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이고요. 건축물 대장의 총 가구수는 7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황에서 본 가구수는 총 11가구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 가구수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될 수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층에는 건축물 대장에는 한 가구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현황은 총 3가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현황 도면을 보고 이야기 드렸다시피 1층 원상복구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2층과 3층은 3가구씩 6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과 대장과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보면 4층, 옥탑층에 대한 부분은 없는데요. 옥탑층의 2가구 증축을 한 부분은 제시의 건물로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위반 건축물로 등재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건물이라 원상복구를 검토해보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2015년도에 건축이 되었고요. 한 10년 정도 된 건물로 생각이 됩니다. 승강기는 없는 상황이고요. 주차는 5구에 5대가 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변동사항을 보니까 위반사항으로 등재는 안 되어 있는데요. 향후에 경매가 끝나면 민원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근저당 설정이 말소기준 관리가 되고요. 일자는 2015년 11월 17일입니다.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하 전부 다 소멸되는 권리로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요.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하고 퇴거하신 분들이 한 4분 정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토지 등기부등본을 봐도 근저당권 설정 이하 전부 다 소멸되는 권리로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경매 물건입니다. 임차인의 현황을 보니까 말소기준 권리인 2015년 11월 17일보다 더 전입이 빠른 임차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차인은 전원 대항력이 없고요. 낙찰자는 인수할 권리는 없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다 전세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임차인들은 배당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경매물건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명도 난이도는 있는 물건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 물건입니다.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경매 목적물 인근의 매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근을 쭉 보니까 2022년도에 거래가 된 게 3건 정도가 있고요. 2024년도에 2건, 그리고 2025년도에 1건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 9억 정도의 매매가 됐던 사례가 있는데요. 이 건물을 보도록 할게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지 면적 78평, 연면적 115평 건물로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건물과 아주 유사한데요. 9억에 매각이 됐던 사례가 있는 물건입니다. 로드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뷰를 보니까 이 주택이 9억에 매각이 됐던 사례의 주택인데요. 2024년 8월 달에 9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건물 외관을 보니까 상당히 건물 외관은 깔끔해 보이는 그런 건물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건물이 8억 7천만 원 정도 되니까요. 9억의 매각 사례가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 회차에 유찰이 될 가능성이 더 많은 건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구독자님들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4년도에 9억에 거래된 건물을 봤고요. 그리고 인근에 이렇게 거래 사례를 보니까 매매된 사례가 최저가와 인접해 보이는 매매 사례입니다. 이렇게 매각 사례를 보니까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주택과 매매 사례 금액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서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물건의 월세 시세를 대략적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투룸 같은 경우에는 총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6개의 투룸은 10평 정도 되어 보이는 투룸의 면적이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보니까 이렇게 미니 투룸에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으로 광고가 되어 있는데요. 10평 정도 되어 보이는 투룸입니다.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주택과 면적과 컨디션이 상당히 유사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 물건인데요. 오늘 저희가 보는 물건 같은 경우에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매물로 나온 투룸의 내부는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과 상당히 유사해 보이는 건물의 컨디션입니다. 그리고 1층에도 투룸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1층에 있는 투룸은 한 13평 정도로 2, 3층에 있는 투룸보다는 면적이 더 커 보이는 그런 면적이었습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8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5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수익률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탑층에 있는 투룸 2개는 엘리베이터도 없기 때문에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정해서 계산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원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이버 매물로 나와 있는 게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1층 같은 경우에는 원룸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원룸은 500에 40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수익률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월세를 받는다면 1층에 한 개 호실 1.5룸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원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투룸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5만원, 그리고 2층과 3층에 있는 미니 투룸 10평 정도의 투룸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4층에는 증축된 투룸이 2개가 있었는데요. 이 2개 호실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잡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만실로 채워진다면 보증금의 합계는 1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월세는 560만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9억 기준으로 낙찰을 받는다면 수익률은 8%대의 수익률인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인근 거래 사례를 봤다시피 제가 보기에는 이번 회차에는 아마 유찰이 유력해 보이는 그런 부동산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주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아도 현장에서 위반 사항을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1층과 옥탑층이 2개 층이 위반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1층은 원상복구가 비교적 괜찮아 보였고요. 그리고 옥탑층에 있는 2개 증축된 부분은 철거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15년식의 건물로요. 내부 상태 컨디션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요. 엘리베이터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단점이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8%대의 수익률로 계산이 되는데요. 수익률은 무난해 보입니다. 하지만 인근 매각 사례가 9억과 10억 이런 물건들의 매각 사례를 보다 보니까 이번에 진행되는 8억 7천에서는 유찰의 확률이 상당히 커 보이는 그런 물건입니다. 이번 회차에 유찰이 될지 낙찰이 될지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